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에서 세 나라 불교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 회장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 교류로 한중일 세 나라의 공존과 화합을 이끌며 선영상으로 인류의 미래를 밝히자고 호소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들을 보낸 유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돌보고 치유할 수 있을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명상이 유족들의 삶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유족의 애도를 도울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와 중국 영은사가 한중불교 발전과 민간 교류 등을 위한 우호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최근 중국 절강성 영은사를 방문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영은사 측과 불교 연구와 템플스테이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경주병원과 일산병원에서 한의대 불교 동아리 심우회 중흥법회를 화상 연결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영학회인 한국경영학회가 추계 학술대회를 열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 모빌리티를 선도한 코레일은 혁신 경영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 일련종 총본산인 쿠온지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불교 우호 교류 회의에서 세 나라 불교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 회장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 교류로 공존과 상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며 선영상으로 인류의 미래를 밝히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쿠온지에서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일 3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중세일본 새로운 불교를 선보였던 1년종의 총본산 구엔지에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최 측인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과 한국 불교로 이어진 예부르식, 5분 향례와 7정례, 석가모니 정근에 이어 동북아 평화와 인류화, 세계 평화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축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는 공덕 동북아 평화 인류 결합 세계 평화 원만 성취. 특히 진우 스님은 세계 평화 기원 메시지를 통해 전쟁과 폭력, 갈등의 국제 정세가 아슬아슬한 가운데 지난 5월 한중일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이 국가 간 공존과 화합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진단하며 삼국 불교계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3국이 2025년과 2026년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우리 삼국 불교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불교 문화 교류야말로 공존과 상생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인류 불행의 이유와 위기는 스스로에게서 시작되었다며 인가와 연기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이 해법의 첫걸음이고 선영상이 이를 위한 최선의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지난 9월 전국의 불교도들이 모인 가운데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2024 국제 선명상 대회를 열고 국민행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불교적 명상법인 선영상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 믿습니다. 이 앞서 일중한 국제불교 교류협의 이사장 다케 가쿠초 스님과 중국 불교협회 회장 영각 스님도 한 목소리로 세계 평화를 강조하고 기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선 명상이 한중일 불교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구엔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들을 보낸 유가족의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불교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자살 유가족 돌봄과 치유를 위해 연 포교종책 연찬회에서는 명상이 고통을 객관화하고 회복할 힘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며
자살 유족이 삶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 해 평균 12,000명, 하루 35명꼴로 세상을 등지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로 이른바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대한민국. 다음 달 18일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앞두고 조계종 포교연구원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들과 그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안을 주제로 종책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뿐인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나가고 내가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명상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이 가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에 나선 연구자들은 자살 유가족의 경우 상실과 슬픔 이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갇힌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종교의식은 매우 적합하다면서 불교 전통의 수행법인 명상이 어떻게 사별의 슬픔을 애도하는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은 결국엔 이런 정상화입니다. 모든 인지, 행동, 그다음에 정서까지 정상화를 하고 삶의 의미 재건, 실존까지 좀 차원까지 아울러 보자라고 생각했고 2020년 불교계는 자살 유가족 애도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이제는 안녕을 운영했는데 당시 참여자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객관화하고 자신을 위한 마음인 자기 자비,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자살 유족들이 정서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성림사의 사례도 주목받았습니다. 위로 법회는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등 공연과 고인에게 올리는 위패쓰기, 유족들 간 동병상련의 공감을 나누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명상 이후 진행되는 역할극에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고인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이 누그러지는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편안해졌어요. 네. 죄책감, 미안함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조금 지금 이 순간은 조금 편안해졌어요. 네. 천도제와 49제 등 의식으로 고인의 영혼이 좋은 안식처로 인도된다는 믿음과 함께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유가족 스스로도 깊은 위로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떠난 유가족분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싫어하시고 만남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나마 이런 법회를 통해서 한다면은 가능한 일이지만. 포교원은 이번 종책개발 연찬회에서 발표된 사례를 검토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널리 전하기 위한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별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불교계의 노력은 이 시대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지리산 화엄사와 중국 절강성 영은사가 상호 교류 협력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중국 영은사 방장인 광천 스님 초청으로 지난 22일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 자리한 영은사를 방문해 두 사찰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 한중불교 발전과 민간 교류 등을 위한 우호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두 사찰은 앞으로 불교 학문과 의례,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연구와 상호 협력, 신도들 간의 상호 방문과 템플스테이, 문화유산 탐방, 문화 전승 보존과 체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방문단에는 화엄사 부주지 우석 스님을 비롯해 정광구 교장 영일 스님, 해동 용궁사 주지 덕림 스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 최한선 BBS 광주 운영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중국 영은사는 서기 326년 동진시대 인도의 해리 화상이 창건했으며 천왕전과 제공전, 화엄각 같은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화엄고찰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어제 경주병원과 일산병원에서 한의과대학 불교동아리 심우회 중흥법회를 화상연결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최성래 의무부총장은 경주병원 법당에서 봉행된 법회에 직접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한의대 불교동아리 활성화 기금과 상월결사 불교동아리 창립지원금을 전달하고
시무회 김경민 학생회장에게는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캠퍼스 포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시무회 지도법사로 heneng 스님을, 지도교수로 박준하 교수를 각각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고교 모두가 여러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는 지금까지 본교와 YG 캠퍼스 등의 22개 불교 동아리 중흥법회를 진행하면서 의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불교 동아리의 재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사암연합회와 도봉문화원이 27일 도봉산 광륜사와 녹야원에서 2024 도봉산 산사축제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축제와 산사음악회, 산신대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제를 통해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사찰음식 축제에서는 천연재료를 사용해 맛과 영양이 풍부한 사찰음식 1,080인분을 도봉산을 찾은 등산객과 불자들에게 제공했고 전통 녹차와 세계 유명차 시음회도 열렸습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지 못하는 그 어떤 근엄한 기운이 우리들에게 스며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산사음악회에서는 산영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소속 고금 스님의 법고무와 광륜사 총무 지산 스님의 피아노 연주, 국악가수 권미희와 국악인 우지민의 무대가 이어졌고 도봉산 녹야원에서는 등산객의 안전과 서울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도봉산 산신대제가 봉행됐습니다.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해남 미황사가 지난 26일 괴불 부처님에게 한 해 수확물을 공양 올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드리는 제25회 미황사 괴불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황사 괴불제는 대웅전을 해체해 복원 중인 현장에 불단을 세우고 법석을 마련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미황사 주지 향문스님은 300년 만에 법당을 해체 작업 중인데 부재만 해도 5,400여 개가 넘는다며 대작불사를 잘 마무리해 내년에는 가을 하늘 아래 대웅전 앞에서 괴불제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속 뉴스, 부부스 뉴스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온 한국경영학회가 경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면서 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담론들이 제시됐습니다. 류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 기후위기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 요소가 등장했고 AI 출현도 경영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경영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 또한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경영혁신의 주요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든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라는 얘기를 가지고 많이 토론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자신감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뭐를 기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지식을 좀 더 글로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경영학회로서 경영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온 한국경영학회는 기업의 성장을 격려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새로운 고객 제표라는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또 카카오의 사례, 그리고 KTX와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새로운 혁신에 관한 사례, 그리고 성심당 사례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연결은 단순한 기술적 개념을 넘어
기업, 고객, 그리고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결, 상생, 성장의 세 가지 키워드는 제가 일하고 있는 중견기업연합회 그 고객이신 중견기업의 본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혁신 경영대상을, 데이터누리 강태원 대표이사가 강소기업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혁신 경영대상은 경영혁신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에 주는 상입니다. 본 상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하여 산업의 모범을 보인 선도적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대중교통의 혁신과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창사 이래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내 철도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핵심 인재 양성, 해외 사업 확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사회 공헌 등에서도 우수 기관 사례로 소개될 만큼 학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철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와 함께 관광 활성화 상품을 개발하고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점도 우수 사회공헌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대한민국 철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철도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안전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원스톱 여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코레일 톡의 개선에 지속적인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천안 태조산 각원사가 최근 제2회 환갑, 7순, 8순, 9순, 상수 합동 축하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경내 대웅보전에서 열린 법회에는 전체 대상자 55명 가운데 43명이 참석했으며 환갑에서 8순까지의 연령별 대표들은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을 올렸습니다. 오늘 2순에서 100순까지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런 행사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만 살아오면서 돌아온 지나간 세상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하지 않나. 각원사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염원하며 환갑부터 상수까지 합동 축하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고찰 창원 성주사가 27일 경내 깨달음의 길에서 대웅전까지 가을 삼보일배 정진을 펼쳤습니다. 불모산에 자리한 성주사는 고대 국가 가야의 연기 사찰로 가을 삼보일배 주제를 가야국 일고방자의 길 따라로 정하고 성불의 길에 나선 김수로 왕과 허왕 후의 일고방자의 뜻을 기렸습니다. 지구촌에 탐욕을 넓진 전쟁을 참화를 했는데 우리의 어떤 원력이 이 가을날 산빛이 아주 고운데 우리 원력이 세상 속에서 가을 산빛같이 단풍빛같이 그렇게 곳곳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월 원력이 세상을 장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삼보일배 정진에는 주지 법안 스님을 비롯해 성주사 불모학당과 포교사회, 불교대학 등에서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26일 경내 옥불보전에서 금강계단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처럼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는 불자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도량과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 500여 명은 계를 받아 참된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태고종 사천 서남사가 지역 내 스님들을 대거 초청해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을 지원하는 제1회 승보공양법회를 펼쳤습니다.
최근 경내 대웅전 일원에서 펼쳐진 승보공양에는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과 통영사연합회장 무건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번 승보공양은 서남사를 창건한 열애장 이영애 보살의 공덕을 새기고 포교 원력을 다짐하며 유주무주고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내 최초의 스리랑카식 사원인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건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카티나 가사공양 법회와 함께 10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스리랑카와 우리 불자들은 국내외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을 봉행했고 마하위하라 사원 어린이 축하 공연과 스리랑카 전통춤 공연, 보리수 감사패 전달,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키티 스님 인사, 자해경 독송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사원에 시주한 스리랑카 사람들만으로도 10,000명 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거의 1,000명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도와주시고 수주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10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다음 달 전남 나주에 분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0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